안녕하세요. 인생코님 박종경 배우사입니다. 네, 오늘은 운든 고립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제가 A씨의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30대 초반 백수 남성인데요. 일단 현재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게임 같은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A씨도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그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스스로 백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학업 생활을 놀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과에서 최상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위권 이상 성적도 유지를 했고 2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졸업반이 되고 이제 A씨는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취업 준비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일단 과 자체가 문과여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아니었고요. 누구나 원하고 선망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일자리는 경쟁자들이 넘쳐났고 TO도 별로 없었어요. 경쟁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었고 본인도 따라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매번 낙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사실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A씨는 깨닫고 있어요. A씨는 기존에는 부모님의 기대를 받던 성실하고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낙방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기 시작을 한 거죠.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탈락 문자나 불합격 문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회피를 하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의 현재 상황을 계속 합리화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사는 게 그게 그건데 뭐하러 열심히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 자신이 지원할 만한 이제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있긴 했는데 자기는 어느 정도 시작을 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만한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었어요. 계속 낙방을 하다 보니 A씨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쯤 되니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던 여자친구는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A씨는 계속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 A씨의 모습을 보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대학에서 CC로 만난 친구긴 했는데 연애도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하게 되고요. A씨는 여자친구가 없어지니까 더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수면 스케줄도 엉망이 됐어요.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일이 반복이 되게 됐는데 새벽 4시에 잠들고 오전 11시에 일어나는 일상이 지속이 됩니다. 운동도 하지 않아서 계속 살이 찌게 되고요. 건강도 악화되게 돼요. 어린 나이에 살이 많이 찌고 대사증후군 쪽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악순환이었던 게 뭐냐면 살이 쪄서 밖에 나가기가 더 싫어요. 왜냐면 스스로 자기도 원래 잘생겼던 사람인데 살이 찌니까 자신감도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되죠.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만큼 더 반대급부로 차오르는 거는 사회에 대한 울분이나 분노감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는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웹툰을 보는 일상이 반복이 되는데 부모님은 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출근을 하셔야 했고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된 A씨를 위해서도 계속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은퇴 연령인 60대에 들어섰지만 부모님은 계속 일을 하셨고요. A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돈도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식사 제공도 있고요. A씨 말고도 다른 형제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A씨는 이렇게 30대가 되었는데 점차 사회생활을 안 한 채로 20대를 지나다 보니까 사회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점차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못 가는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연봉이 낮다, 직장이 멀다, 잘 못할 것 같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본인도 이제 미래 삶이 걱정되고 두려웠지만 이걸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이런 시간이 쌓여가는 A씨였습니다. 사례를 각색을 해본 건데 은둔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고 일본 표현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은둔 고립 청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통계를 한번 보면은 보통 구직 노력이나 학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수가 제가 증가 추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60만에서 70만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에 청년의 삶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고립 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이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 히키코모리 관련 연구가 굉장히 일찍부터 진행이 됐죠. 실제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해요. 물론 일본에서는 이 히키코모리 문제가 이지메, 왕따 문화, 따돌림 문화로 인해서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돼서 처음에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약간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히키코모리,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사실 왕따 문화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게 된 거는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일본에서의 대책은 이랬어요. 은둔 고립 청년을 발굴을 하고요. 방문해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현재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형 상담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히키코모리 같은 걸 치료의 대상으로 봐서 치료용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취업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제도적인 해결책 정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 개인적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히키코모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실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후 파산이나 이런 관련 책들을 읽어도 노후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가 자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모의 정년 시기가 이제 보통 60세가 정년 시기인데 60세와 자녀의 취업 시기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젊은 층의 취업 시기가 한 20대 후반 정도니까 정년 은퇴 시기와 자녀의 취업 시기가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 일찍 나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50대 중반 정도의 자녀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한국의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이나 대학교육 지원 등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돈을 썼어요. 그래서 노후 대비가 매우 취약한 분들이 많고요. 이 한국에서는 또 대학 학비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어 취업 준비에도 각종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 학비까지 쓰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돼요. 저희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울감 속에서 많이 지내시게 돼요. 특히 히키코모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부모의 행복은 자녀 중에 가장 불행한 자녀의 수준으로 맞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키코모리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편하게 TV 보기도 어려워요. 자녀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청년 개인의 행복은 본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 자체가 부모님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부모는 자식을 배제하고 자신만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 삶에서 20대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최소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노력을 해서 최소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최대 2사람에서 3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이것만으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큰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아까는 행복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에 대한 보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거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노력하고 인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팀원이 되었는데 다른 팀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만 논다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부모님의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해라고 하면서 인내를 잘 하고 잘 버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버티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건 당연히 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나 구체의식에서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마인드라고 하면은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한국 사회는 사실 처음부터 완성형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건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을 어떤 완성형적인 측면, 그러니까 한방인 과정으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면은 고립을 극복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막 큰 목표를 이룰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서 무언가 버텨보는 경험을 해보면은 저는 그 사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과거에 느꼈었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는 안개 속에서 불안과 싸워야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불안한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경험이 훨씬 더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이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이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처음부터 잘 된 사람들도 많죠. 근데 우리가 SNS상이나 유튜브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처음에는 그냥 원래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일을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더 노력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일단 하다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여기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초반 때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작은 월급이나 별로 자기가 원했던 직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걷다 보면은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더 나은 길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대 초반에 훨씬 저보다 어려웠던 친구들이나 힘들었던 친구들도 이뤄 나가는 것을 보면은 주변을 봐도 이게 꼭 한두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둔 고립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